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중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박사 진현중입니다. 자, 12월 20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서울 경마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집중을 해야지요. 자, 이준동은 특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승부 주간인데, 자, 금요일, 토요일 이 모든 경주, 모든 경마를 잘하면 좋습니다만 일요 경마에서는 더더욱 금요일과 토요일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출전을 안 하는 이유는 허리가 좋지 못해서 이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출전을 안 합니다. 2016년도에는 다시 경주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개 경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위원회 승부처가 이 6경주, 11경주, 14경주가 펼쳐지고, 저 이준동의 승부주간인 승부처가 2경주, 4경주, 9경주, 13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서울 경마가 펼쳐지는데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요. 주종목인 서울에서 확실하게 이겨놔야지만 부산과 제주에서도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박사위원도 상당히 준비를 잘한 만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2월 20일 일요 경마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겠고요. 역시 1경주가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에요.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의 접전입니다. 자, 역시 축 선정이 중요하겠네요.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준동 의원이 잘 알고 있는 11조 양의진 주교사가 관리하는 11번 주얼리 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이준동 의원과 저가 듣는 게 다르겠죠. 이거 유재필 기수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샤키보이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제가 샤키보이 유재필 기수가 훈련을 시켰을 때 추천을 드렸다가 그 다음 경주에 입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낭패를 봤습니다만은, 유재필 기수가 이제 11조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번에 이 11번 주얼리 파크 유재필 기수가 아주 공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 말입니다. 이번에 서승은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데뷔전에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지 배당을 때려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진박사위원이 얘기하신 샤키보이가 이준동이 적중을 이끌어 드렸죠. 쌍승식이 100배가 넘는 배당으로 적중을 이끌어 드렸던 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정확하게 때려 드렸기 때문에, 자, 11조 마방은 이준동이 책임지고, 제가 추천드릴 말은 두마필이 출전하면서 이번 사니슬에게 더 관심이 가는 이 황순도 기수 안장입니다. 게이트 조건도 상당히 좋아요. 주행심사 당시 여유있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니스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박사위원이 추천하신 11번 주얼리 파크. 자, 여기에 제가 또 하나의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2조 마방의 3번 야오 자이언트입니다. 자, 주행심사 당시 이해동 기수가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1분 06초 8이라는 기록은 안 좋습니다만, 하지만 전 구간 여유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붙잡고 합격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 합격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붙잡고 합격을 시켰을 거예요. 이 새벽 훈련에서 큰 능력이 없었다라면 채찍을 때리고 밀고 이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새벽 훈련에서 이미 발걸음이 좋은 사실을 알고 이 잡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번 사니슬, 3번 야오 자이언트, 11번 주얼리 파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승부주간인 1회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준동의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편성을 보면 인기마 3파전으로 아마 팔려줄 거예요. 2번 기모아 런치, 7번 촌의 장가,
이 8번 치우여제 3파전으로 인기를 모을 텐데, 자, 이 3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아닙니다. 자, 직전 경주 이준동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호흡이 터지지 않았다. 호흡이 안 된다. 자, 경주력을 펼치면서 호흡을 참았다가 내뱉었다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 구간 무호흡으로 뛰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걷어냈지요. 바로 이번 경주 7번 초원의 찬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예요. 자, 초원의 찬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자, 인기를 모으는 말 한 마리 가져가고 죄송합니다. 자, 인기를 모으는 말 한 마리 가져가고 안 팔리는 복병마 안압짜리를 또 한 마리 가져갑니다. 왜 복병마 안압짜리를 가져가느냐? 복기가 나옵니다. 직전에 왜 그렇게 기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걸음이 그 모양밖에 안 됐는지 정확하게 복기가 나오는 놈이 있는데, 마방에서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끝난 얘기 아닙니까? 자, 이 7번 초원의 창가를 놓고 인기만 한 마리만 가져가면서 안압짜리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예요. 자, 무호흡으로 뛰는 인기만 완전히 걷어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경주부터 전반부부터 집중해서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예, 3경주 지금 이준동 의원이 하도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조금 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3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우승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말이 있겠지만, 저는 그 말보다는 1번 스페셜 샤인을 우리 중독 가족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이 지난 경주에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어요. 말 이름만 들어도 우승하고 준우승한 말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전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성열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한성열 기수가 직접 훈련을 시켰는데, 이 말은 안쪽 게이트에서 지난 경주 아쉬움을 만회하기 충분한 능력이 되는 말입니다. 훈련 상태가 좋고 안쪽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는 1번 스페셜 샤인을 저는 중독 가족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준동이 한구라 했던 말이 나오네요. 5번 한일 앙상블입니다. 이 목장에서부터 기다렸던 조이를 쌍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경주지요. 33배를 때려드렸는데, 5번 한일 앙상블은 선행으로 한 바퀴 1순합니다. 자, 와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한일 앙상블 인기 1위지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 역시 이준동이 자신있게 승부처로 게시판 들어가는데, 자, 5번을 놓고 이 복병만 한 방으로 정리를 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회 복병마 1번 스페셜 사인을 추천하셨고, 자, 이준동은 인기 1위. 지난주에 한구라가 괜히 한구라가 아니다. 역시 능력대로 온다. 5번 한일 앙상블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준동의 승부주간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자, 팔려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1번 엔젤파크, 2번 천년 강자, 5번 지상비행, 6번 합작품, 7번 왕바우까지 이 많은 말들이 팔려주고, 13번 카원 역시도 역대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또 한번 팔려줄 양상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압축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말을 중심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충마가 있습니다. 왜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한 사연이 있는 말이 충마예요. 자, 이번 경주 인기권에서는 조금은 밀려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배당이 나올 때 때려줘야 됩니다. 먹기 좋은 배당이 있을 때 때려줘야지, 뭐 이미 걸음 뽀록 내고 안고 빠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경주 전반부 역시도 복병만 놓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십시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1번 티즈킹과 8번 닥터와이가 출전하면서 과연 따당으로 끝이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예, 제가 1번 티즈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에 제가 쌍승으로 공략을 해서 적중을 했던 경주입니다. 쌍승식 22배였는데 이 티즈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3개월 전에 들었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경주에서 11월 14일 경주에서 우리 중독 가족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방송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하지만 1번 티즈킹은 더 뛸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 경주 선행을 갔지만 따라가도 되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역시 이준동도 원틀로 때려드렸습니다. 우리 진박사위원회 3개월 전에 취재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또 정보를 알아낸 결과 상당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박사위원과 이준동의 적중을 이끌었던 그러한 말인데 게이트 조건도 이번에 또 좋아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박사위원회 1번 티저킹을 추천하셨고 제가 추천드릴 말은 복병마입니다. 2번 서울퀸이에요. 추임력을 발휘하다 끝이 났던 말인데 이번에 2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움직여준다라면 닥터와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2번 서울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티즈킹과 8번 닥터와이의 선행 경합 그리고 57kg의 부담 중량인 발주가 관건인 9번 지상파워까지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번 티즈킹, 2번 서울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동 의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이제 예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충마가 다르죠. 저는 티즈킹을 놓고 추천을 드렸고 이준동 의원은 그 당시 러너퀸을 놓고 추천을 드렸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다른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충마로 지목한 말이 우승, 준우승을 하면서 또 배당도 좋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 박사가 보는 충마가 다르고 이준동 의원이 보는 충마가 다른데 대부분의 경주가 이준동의 충마와 진 박사의 충마가 들어온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6경주 혼합사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6경주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자, 제가 이 신조 대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바로 평촌 영웅이라는 말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조 대업을 강력하게 봤었는데 그 당시 조금 아쉬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4번 신조 대업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말이다. 저는 4번 신조 대업을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 4번 신조 대업을 놓고 딱 두 방으로 때리면서 시원하게 적중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기마 4번 신조 대업을 놓고 두 방으로 정리를 한다. 후차권이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러한 편성인데 우리 진박사위원이 자신있게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서울 6경주는 우리 진박사위원과 함께 하신다라면 적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이번 경주 역시도 축선정이 중요한 편성입니다. 직전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과 입상을 차지한 말들 간 접전이기 때문에 축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충마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경주에 의지가 상당히 좋은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4번 초원볼트인데 이 말이 지난 경주 김도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배당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주전 기수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지난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담 중량의 차이와 기수의 기승술로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4번 초원볼트는 강한 상대가 몇 마리 있지만 선전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말은 5번 꿈동네예요. 지금 제가 11월 8일 10월 3일 11월 8일
자, 지금 두 번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말인데 직전에 김용근 기수 한 장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조재로 기수 한 장에 다시 한번 1kg 감량을 받고 나오는 만큼 저는 5번 꿈동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4번 초원볼트와 5번 꿈동네를 추천드리면서 이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11번 과속돌풍이라든지 이 12번 청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4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이번 경주 역시도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몇 도가 보이죠. 5번 퀸크리켓, 7번 승자환희, 11번 썬파이터, 요런 말들이 경합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을 장악하는 말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진박사위원회 충막급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9번 신발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지난 경주 우승으로 레이팅이 꽉 찼어요. 그래서 국산 5등급에서 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승태 조교사가 결정을 하기를 점핑 출전을 결정을 한 겁니다. 점핑 출전을 하면 부담 중량이 유리하죠. 어차피 등급을 벗어나려면 5등급을 벗어나려면 이번 경주에 3등이라도 해야 이 신반은 부담 중량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점핑 출전이지만 늘어난 거리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9번 신발을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현군 적응력을 보여오고 있는 말들보다는 승군전에 나서는 9번 신발을 추천해 주셨고 점핑 출전입니다. 그렇죠. 예, 점핑 출전. 자, 저 또한 승군전에 나서는 10번 터치 플라잉입니다. 2연승을 성공했던 말인데 영혼을 건 승부 경주에서 주인공으로 놓고 때렸던 말입니다. 뭐 원틀로 21배를 적중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0번 터치 플라잉은 계속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말이고 이 조재로 기수가 많은 말의 기승은 안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10번 터치 플라잉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모습과 그리고 마방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여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터치 플라잉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말들보다는 점핑과 승군전에 나서는 말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이 9번 신바와 10번 터치 플라잉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복병만 한 마리 말씀 또 드리자면 12번 초원납인데 4.5kg의 감량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석한 결과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말입니다. 인 게이트에서 발주가 안 돼서 매번 이 막히면서 고르시를 당하면서 올라오다 끝이 났다라면 이번에는 외곽에서 감량 4.5kg도 받았겠다. 그냥 외곽을 감아서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2번 초원납이 정확하게 안고 가셔야 되는 복병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준동이 말씀드렸던 말이 들어왔지요. 이 과천대왕을 꼭 복병마로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삼복승식 배당을 내줬던 말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12번 초원납이 역시 복병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바로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예요. 승부 주간에 또 한 번 승부처입니다. 자, 팔려주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놓고 때릴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번 좋은 인연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페로비치 기수가 이 전개를 잘 못 풀었는데 외곽을 돌면서 착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강했던 말들과의 싸움이었더라면 직전보다는 한결 편해진 상대들입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배정을 받았다라면 1번 좋은 인연을 놓고 때림에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실수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승을 할 거예요. 1번 좋은 인연을 이준동은 놓고 들어간다. 자, 여기에 팔려주는 말들이 3번 동반의 대왕, 4번 그랜드 프닉스, 9번 강성대국, 10번 정상오름. 자, 이런 말들이 팔려주는데
당연히 압축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안에서 끝이 나지만 안 된다라는 말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준동은 압축된 마번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이번 경주가 좀 까다로움이 있는 경주입니다. 1번 바람 속으로, 8번 유아스타, 그리고 13번 정상천마. 직전 경주 우승을 이끌었던 말이고 승군전에 나서는 말들인데,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말들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현군에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12번 휴즈로드라든지 이 11번 와우캐시라든지 상당히 어지러운 경주인데, 우리 취재기자 진박사위원부터 이 추천 마번을 들어보자고요. 한 2마리 추천해주세요. 예, 이 2마리를 추천을 해도 어려운 경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 공백을 가지고 있는 4번 히든 인디언을 한번 꼭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은 지금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상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머물 말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번 킹 스티플이에요. 이제 이 킹 스티플에 기승을 했었던 하만식 기수가 13번 정상 천마에 기승을 합니다. 결국 하만식 기수가 이 킹 스티플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영철 기수가 지난 경주 기승을 했었어요. 이 킹 스티플을 역시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편성에서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렇게 이 2마리 물론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만은 배당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꼭 가져가야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히든 인디언과 14번 킹 스티플을 복병 세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2마필 모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추천을 해주셨네요. 우리 진박사위원의 추천 마번이었고, 자, 저는 12번 휴즈로드입니다. 57kg의 부담 중량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편성상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개가 나옵니다. 자, 니콜라 기수를 기용했는데, 근데 왜 34주에서 니콜라 기수를 기용했는지 좀 파악부터 해야겠네요. 예, 이 휴즈로드는 조금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 항상 아쉬움을 주는 게, 이제 출발이 좀 늦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행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이 4번 히든 인디언에 기승을 하기 때문에 마땅한 기수가 또 박태종 기수 정도인데, 니콜라 기수를 기용을 한 것은 승부 의지라고 보면 되겠죠.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미 니콜라 기수와 예약이 돼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12번 휴즈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상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 12번 휴즈로드 57kg지만 지난번에도 57kg 달고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12번 휴즈로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는 10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파악을 한다라면 충분한 적중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혼합 오픈 1400m 9마리가 출전하는 혼합 특별 경주예요. 2세마들 간 접전입니다. 이 어려운 혼전 경주를 우리 진박사위원이 또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자, 상당히 대상 경주 특별 경주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11경주가 이제 2세마 혼합 특별 경주입니다. 레이팅의 분포가 상당히 심해요. 6등급에 있는 말도 있고 2등급까지 올라간 말도 있고 상당히 분포가 심합니다. 그것은 능력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1400m 경주 우승 상금이 상당히 높아요. 820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9번 미소 왕자를 여러분께 한 마리만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미소 왕자는 선추입이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있으면 있는 대로 레이스 전개가 자유자재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결승줄에서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19번 미소 왕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또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훈련시키고 나옵니다. 9번 미소 왕자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데, 선행 싸움이 불가피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선행마 2마리가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인지
이 선행마 두 마리가 동반 몰락을 한다면 어떤 말이 올라올 것인지 이것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11경주 9번 미소왕자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이제 이 거리 경험 없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선행 경합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혼전도 있는 경주 우리 진박사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축선정이 중요한 편성입니다. 외측 기대물로 인해서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4번 시티헌터도 인기를 모으고 그 외에도 직전 이변을 일으켰던 말들, 자,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까다로움이 있는 편성이에요. 유승환의 11번 신봉불패입니다.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능력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봉불패 선행 주행 습성은 선행이에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인데 1200m 경주에는 충분히 능력이 된다. 저는 11번 신봉불패가 유승환 기수가 선행을 받아서 이번 경주 버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11번 신봉불패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10번 빅세븐입니다. 현군에서 우승 경험도 있고 이 직전에는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직전에는 발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서승훈 기수로 교체를 하고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10번 빅세븐은 어떠한 전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행을 나서준다라면 좋겠습니다만 이 선행 경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개도 문제가 없는 이 10번 빅세븐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을 장악하는 말들에게 관심을 두네요. 이준동이 10번 빅세븐, 우리 진박사위원이 11번 신봉불패를 추천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마리 또 5번 다크레이드입니다. 자, 이제 유재필 기수가 29조 말에 이번 주에 아마 2마리 기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죠. 이 유재필 기수가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훈련을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 훈련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고 유재필 기수가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기수예요. 평일에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유준 조교사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필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잘 타주리라 믿는다. 그만큼 믿고 한번 말을 주어보는 겁니다. 5번 다크레이디 복병 세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 다크레이디 유재필 기수가 딱 한 마리 지금 오늘 타는데 일요경마에서 이 다크레이디 들어오면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마 어떠한 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 13경주입니다. 2등급 19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팔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2번 골드마운틴, 3번 골드올릭, 4번 진명불패, 5번 이스트글로리, 6번 신규강자, 8번 인천쓰나미, 9번 정상누리, 10번 해란강자. 상당히 어지러운 경주예요. 빨갱이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는 배당판일 겁니다. 자, 1호경마에서 기억하십니까? 빨갱이가 5개, 6개 뚫려있는 상황에서 이준동이 오로지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기억을 하십니까? 그 경주에 상당한 문자들이 왔습니다. 역시 이준동이다. 너가 최고라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문자가 왔어요. 빨갱이들이 5군형, 6군형 뚫려있는 상황에서 단통으로 때려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짜릿했을 겁니다. 그것도 이 최저 배당이 아닌 세 번째 배당을 오로지 단통으로 때려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가 그런 편성이에요. 조아라? 조아라? 그렇죠, 예. 이준철 기수의? 그렇죠, 예. 이쿠의 골드마인의 조아라, 예, 단통으로 때려드렸죠. 자, 이번 경주가 그런 배당판이에요. 빨갱이들이 쫙 뚫려있는 상황인데 역시 앞쪽으로 이끌어야죠. 이준동 스타일답게 메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압축된 마번으로 깔끔하게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4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토요경마 1등급에 이어서 일요경마 1등급 우리 진박사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14경주 1등급. 자, 경마를 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등급과 1등급 경주만 한다. 왜 그러냐면 이미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승마 예측이 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1등급과 2등급 경주를 주로 베팅을 한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그 레이팅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경마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2016년에는 이 레이팅이 다시 보완이 됩니다. 손을 봐야죠. 15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핸디캐퍼가 맘대로 이 레이팅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한 등급을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급에서 한 번 더 뛰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등급에서 한 번 더 뛰어야 되는데도 그냥 승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디캐퍼 마음이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경주도 핸디캡 경주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1등급이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는 이 12번 빛의 왕자와 4번 유화이트 삭스 이 두 마리 가운데 어느 말을 과연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추천을 드려야 하는지 고심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번 유화이트 삭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신영 조교사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2번 빛의 왕자는 또 다카하시 기수가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이제 공백을 완전히 무너뜨린 말입니다. 공백 적응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 12번 빛의 왕자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만은 4번 유화이트 삭스를 훈련 모습을 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14경주 4번 유화이트 삭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가 관건인데, 12번 빛의 왕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경주 꼭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급 우리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였고, 이어지는 서울 15경주가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3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이준동의 승부주간도 이 경주로 끝이 나네요. 자, 결과를 따라서 이준동이 질타를 받든 칭찬을 받든 하겠고, 자, 서울 15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완전 아작을 한번 내보자고요. 15경주 또 이제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서울 경마 마지막입니다. 서울 경마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흥분들 하시고 그냥 아주 다 갖다 쏟아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산 경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1번 머스탱선, 이 말은 이제 2등급에서도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상당히 강한 말들, 뭐 소천하나 시티레이서 이런 말들을 이기고 여유있게 이기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1번 머스탱선이 다시 한 번 더 선전을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저는 이 3번 시티레이스입니다. 직전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말인데, 역시 아쉽게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3번 게이트의 서승훈 기수안장 1kg 감량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자, 저는 국산마 3번 시티레이스를 마지막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될 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파고 들어야죠. 자, 서울 15경주 마지막 경주 1번 머스탱선과 3번 시티레이서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좋은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20일 1호 경마 서울 경마를 모두 마감하는 1호 경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호 경마에서 더욱더 잘 적중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 진박사위원과 이준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독 가족 여러분들은 꼭 진박사위원과 이준동과 함께 하신다라면 손해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서울인 주종목만 펼쳐지는 이번 주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꼭 이기는 경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